자, 오래간만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내용은 세력 패턴, 거래량과 캔들 크기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바닥에서 세력주를 공략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주가가 무조건 급등하는 것은 아니죠. 자, 왜냐면은 이전 고점 저항에 맞아서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하나의 매집봉의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매집봉 이후에 다시 주가가 똑같은 방법으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상승을 시도한다면 주가는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예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실패하는 경험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실패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나요? 아니란 말이죠.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즉 힌트를 드리자면 거래량과 캔들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말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제가 임의로 그렸는데요. 보통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과 같이 흐르죠. 횡보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지만은 상승하는 시간은 굉장히 순식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급등하는 종목의 이전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심도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등하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캔들 흐름을 그려봤습니다. 자, 보통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매집봉이 나오게 되죠. 윗꼬리가 발생하는 이런 어떤 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주가는 보시게 되면은 1번처럼 바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2번처럼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하겠고요. 아니면은 아예 하락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은 3번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진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 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근접하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 차례 상승 시도를 하게 되었을 때, 자, 요런 어떤 캔들, 이전에는 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게 되었을 때 변동폭이 큰 양봉 캔들, 즉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돌파 시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때요? 바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윗꼬리는 별로 없는 단봉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이후에 주가는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런 흐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하인 마크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주가는 이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100%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봉의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우리는 손절로서 대응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번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윗꼬리가 터지면서 거래량도 터진, 자, 이런 어떤 장대 양봉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할 때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때,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단봉 캔들이 나오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자,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거래량도 적다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닐 경우에도 우리는 손절로서 대응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적어진다는 것, 그리고 단봉 캔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즉, 이 하인마크, 이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매도 물량, 윗꼬리가 바로 매도 물량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고, 이 아랫꼬리가 뜻하는 것은 지지력, 즉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적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가를 돌파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후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실전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율촌화학의 차트인데요. 보게 되면은 어때요? 자, 이렇게 전고점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었습니다. 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과거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뚫었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요. 자, 그렇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 주식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지나고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유일천 화학뿐만 아니라 자, 코데지 컴바인도 마찬가지죠.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 대량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어떤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다. 자, 반면에 한일화학처럼 자, 이 구간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나왔죠. 자, 이렇게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지만은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제가 그림을 보여줬듯이 시장에서 굉장한 이슈가 되는 그런 어떤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데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대량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이 아닌 단봉 형태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 고점 돌파를 시도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으로 고점 돌파를 시도 중이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좀 있겠죠? 아닌 경우에는 손절로 대응하면 그뿐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예로 네이블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주식을 보게 되면은 자, 바닥권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여러 번 나왔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주가는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은 결국엔 주가는 어때요? 지나고 보게 되면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상승을 시도한 요 구간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겹치는 꼬리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겹치는 이 꼬리 부근대 영역 약간 밑이라든지 아니면 영역에서라든지 이때 주가가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상승을 시도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가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긴 윗꼬리를 띄웠죠. 하지만 주가는 어때요? 이 고점인 5,500원을 뚫었나요? 안 뚫었나요? 못 뚫었죠? 반면에 지금은 어때요? 이 올라오는 과정이 아랫꼬리가 살짝 이렇게 달리면서 윗꼬리는 별로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별로 안 달렸죠? 아랫꼬리만 달린 채 주가는 이 고점 영역, 이 5,500원대 부근대에서 돌파를 시도가 있는 중이죠. 지나가 보면 어때요? 결국엔 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뚫었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 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게 되었을 때, 자, 보게 되면은 이 윗꼬리가 중첩된 영역, 바로 요런 어떤 이 부근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주가의 형태가 되도록 단봉 형태이면서 아랫꼬리가 달린 채 이평선을 타고 있다면, 자, 우리는 이것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과거에 이렇게 윗꼬리를 단 채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는 단봉 형태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돌파를 시도한다. 거래량도 어때요? 이전보다 상당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이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QS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조정 이후에 주가는 이 윗꼬리가 중첩된 이 영역이나 이 영역 살짝 밑에서 단봉 캔들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평선을 타고 있으면 주가는 이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손절로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결국 지나가 보게 되면은 주가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QSI와 같이 이런 어떤 패턴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자, 마이크로텍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보게 되면은 급등하기 직전에 대한 구간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 윗꼬리 영역 보시게 되죠. 이 윗꼬리 영역이 중첩된 부근 그리고 또는 이 종가가 겹치는 영역 이 부근대 영역 또는 그 밑에서 단봉 형태로 주가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린 채 이평선을 타고 있다면 자, 이것은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앞서 예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실패한 경험을 똑같이 사용하여 시도를 할까요?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시도를 하죠.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전 고점을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때요? 적은 거래량으로 단봉 형태로 서서히 이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고점 돌파를 시도하기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겠고요. 자, 신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요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특히 이 앞전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윗꼬리 영역 있죠.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갭을 확 띄우면서 변동폭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이후에 주가는 단봉 캔들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전 이 3,6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어때요? 아랫꼬리가 별로 안 달렸지만은 단봉 형태로 도전을 하고 있죠. 3,600원대를 뚫기 위해서 결국엔 이렇게 뚫었지만은 대부분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주가가 이렇게 단봉 형태로 올라가고 있다면 주의 깊게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서현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주식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눈에 딱 보이게 되죠? 요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대 약간 밑에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어때요?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죠? 이럴 때 누군가 재료를 터트리거나 아니면 돈 많은 누군가가 훅 한번 사주기만 하면은 주가의 방향은 위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죠? 보게 되면은 이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량도 보게 되면은 이전보다 작죠?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연구용으로요. 자, 그 다음에 LTC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대량 거래량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빠지고 난 이후에 주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14,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이전에는 장대 양봉으로 이 14,000원을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봉 캔들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어때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단봉의 추세가 깨트리게 되면 손주로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봉 캔들이 유지가 되면서 방향이 위쪽으로 불게 되면은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런 관점에서 세력주 패턴, 거래량하고 캔들 크기 비교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고점을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판가를 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요. 제 블로그에서는 이 내용을 보다 정립해가지고 작성을 하였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쪽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